서울에 모두 25개의 구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구청장님이 몇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5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초구의 조은희, 송파구의 박준희, 그리고 강남구의 신현희 이렇게 3희자매가 바로 강남구 우리의 표밭인 강남 3구의 여성 3분의 구청장이시고요. 강북에 겨우 2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중랑의 나진구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의 구청장이신 최창식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그 세월호의 광풍이 불면서 사실은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더 많이 구청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강남도 아닌 강북에서 당선된 분이시니까 얼마나 정말 구청의 일을 제대로 잘 해오셨으면 그 모진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티고 재선의 구청장이 되셨겠습니까? 우리 최창식 중구 구청장님, 지금은 중구 성동의 또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를 관할하는 구청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로도 유명하시다 그러던데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좀 뭐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가난하셔서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십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예. 네. 뭐 사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25개 구청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 5분, 그중에도 강북에서는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그게 또 구청장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멋지게 잘생긴 저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중구청장을 2번째로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식입니다. 네. 조금 더 소개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청장 되기 전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평생 공직자로 있으면서 뉴타운 또 구획장 신도시 또 지하철 건설 또 도로 계획 이런 갖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 2부 시장으로서 2년 반을 하면서 DDP,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등등 네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서울시를 위해서 사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 구청장님 같으신 분들이 오히려 서울시장을 도전해보는 또 그런 멋진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구청장은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 이슈인데 이번에 당협위원장까지 같이 맡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임하는 예가 드문데 같이 맡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구 성동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셨다가 지난 3월 달에 바른정당으로 나가신 지상욱 의원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비워둘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무를 맡아달라는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굉장히 당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추스려 나가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을 하시면서 당협위원장까지 겸임을 하시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실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독배를 굳이 안 마시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맡아주신 걸 보면 정말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7년째 이제 구청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이 2011년 나경원 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이 거의 들락날락 없다시피 했었어요. 한참 또 중구는 오래 비었었죠. 거의 비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지상욱 위원이 오면서 이제 세워졌다가 또 가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원들의 그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소속감도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공정한 중립과 이런 룰 하에서 당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당원들에 대한 화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구랑 성동을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홍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같으신 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당협위원장까지 겸직을 하시고 더군다나 중구구청장이신데 성동구 일부 지역까지 지금 당협위원장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 플러스 지역까지도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계시고 또 보람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으신가요? 뭐 보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당원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당원들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고 그래 간격이 없어진 것이 아주 좋습니다. 좀 어려운 건 역시 성동을이라 하지만은 성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구청 행사도 모두 다녀야 되고 성동 행사도 또 가야 되는. 그러시네요. 특히 주말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성동을 지역에 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좀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뭔가는 좀 지리적으로도 중구 성동을 이런 것도 있지만 종전에도 이제 그렇게 소속감이 좀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빡빡한 이런 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긴장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견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요즘 저희 구 예산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민주당, 국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바람에 아주 요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어렵다고 해서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또. 아니, 판떡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뭐 중구에서야 행사할 때 구청장님이시니까는 뭐 의전이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동구에 가면은 이게 구청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성동구청장이랑 친하실 텐데도 막상 거기에 이제 가면은 당협위원장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의전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성동구청장이 불편할까봐 저는 당협위원장 되자마자 1차로 성동구청을 방문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와서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 잘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잘 아니까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가는 거고 당협위원장에 걸맞는 뭐 이렇게 뭐 의전이나 이런 거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혀 저는 저 구청장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거기 구시의원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고요. 어떤 때 보면 조금 민망할 때도 있어요. 구청장이 저렇게 행사를 하는데 가서 또 저도 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늘 그러죠. 내가 구청장이 구청장 모시는데 여기뿐이라고. 그러니까 또 재밌게 지냅니다. 아무튼 뭐 거듭 당이 어려울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지역 조직 잘 챙겨주셔서 정말 지도부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바람 또는 기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한마디로 뭐 달라질게요라는 어제 이제 슬로건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가요? 뭐 마누라하고 뭐 빼놓고 다 바꾸자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자세로 정말 우리 새 지도부가 정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뭔가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진솔한 이런 정책과 또 우리의 뭐 각종 행위
예, 또 우리는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그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번 새 지도부에 대해서 물론 기대 어린 시각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결국은 TK 중심의 정당에서 예. 못 벗어났다. 이거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무슨 어느 지역적 패권이라는 건 누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당이 돼서는 국민한테는 결코 네. 정말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환골탈태라는 게 이런 때 써먹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네. 보여주시면은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정말 계기가 돼서 예. 수권 정당으로서 변할 수 있는 네. 이런 유일한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자 마지막 찬스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합니다. 계시더라고요. 자, 지난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대세라고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지방 분권의 방향, 내용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큰 틀에서 미완성 지방 자치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미완성 지방자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그 국민한테 밀접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네. 그리고 치안, 네. 안전이 최고의 도시의 가치인데요. 네. 이 교육하고 치안이 자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저는 이 두 부분이 네. 빠른 시간 내 치안 자치, 교육 자치가 돼야 된다. 네.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전국에 한 5,000개 초등학교가 있나요? 뭐 저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그 모든 초등학교를 획일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이 되겠냐. 네. 난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뭐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전국에 있는 중학교 모든 중학교가 네. 무슨 교과서도 통일해야 되고 모든 걸 통일하고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대로 서울시장의 의지대로 예. 또 서울시 교육감의 의지대로 네. 뭐 이 교육에 대한 특징을 지역적 특징을 살려서 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네. 또 뭐 부산은 부산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난 거기에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모든 교육의 문제가 획일적인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교육 체계를 바꾸자는 말씀이신지 네. 안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을 따로 뽑고 그러는데 그렇죠. 교육부가 있고 예. 교육청이 있고 네. 이제 교육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는 우리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 단위로 교육 기능도 들어와야 된다. 어떤 의미로 그렇죠, 사실 교육청이 그렇죠. 없어져야 된다. 그렇죠. 서울시장 자치단체 장의 그 행정 범위 내에 교육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교육감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시에 받는 교육부 장관이 지시받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자치단체장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경찰도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도시 안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안전인데 네. 그 안전을 서울시장이 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안전 문제 사고가 나든 이거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네. 국가적인 사무는 대통령이 지고 하는 것이지 뭐 장관들이 나가서 뭐 세월호 있다고 해결하고 네. 책임을 진다? 네. 저는 그거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남지사가 책임을 지고 네, 네. 거기에 대한 해경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지방 경찰도 지휘 통제를 해서 아니면 군부대 협조를 받는다든지 네. 이런 체제가 저는 바람직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구조고 소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중앙경찰로 중앙집권화 되어져 있는데 예, 예. 그거는 그거대로 독자적인 최소한의 기능을 하되 지금 현재 그렇죠. 자치 치안과 예. 관계된 이 자치경찰 영역은 구청장 산하 또는 서울시장 산하로 중앙수사관은 FBI 같이 네네. 수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죠. 네네. 그건 이제 별도로 두고 네.
뭐 교통이나 뭐 생활 뭐 이런 지방 생활 제한이 많잖아요. 네. 그 업무가 대다수거든요. 예. 뭐 이런 것은 서울시장 산하 아니면 구청장 산하에 책임을 주고 예. 뭐 임무를 주면은 아마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행복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훨씬 더 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수사권 독립 문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계되어져서 그 수사권 자체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지나친 비대화, 권력 남용의 어떤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하면은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주되 경찰을 자치 경찰화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의견이 어쩌면 미국의 바람직하다고 모델 보거든요. 같은 거예요. 예. 예.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약간 좀 챌린지를 하면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만 너무 힘이 세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 잠깐 1년 동안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객원 연구원으로 미니아폴리스 시장이 네. 이렇게 취임식을 하는데 가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노회하고 괜찮은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이 시장을 오면서 네. 다시 같이 취임한 사람이라는 아, 거예요. 예, 예. 뭐 저는 그게 권력이라기보다는 네. 임무, 책무가 주어진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나고 뭐 했으면 구청장은 집에서 가만히 쉬어도 돼요. 네, 네. 뭐 불이 났잖아요. 그것도 쉬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불 나면 현장을 갑니다. 구청장으로서 거기에 발생된 이재민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얼만큼 또 주변에 확산 효과가 있는지 또 범죄가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환경 개선은 저희들이 해줘요. 네, 네.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쾌적하고 밝고 또 좀 후미진되는 CCTV를 놓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순찰 같은 걸 돌게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책무는 하지만은 범죄에 대한 게 사실상 좀 그렇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임무가 주어지면 더 책무가 늘어나는 거죠. 뭐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교육이나 치안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황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죠.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좋은 차관이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또 서울시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이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방의 어떤 일반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시나 광역시 기초자치단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권한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서울특별시에서 부청장 노릇 해먹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서울시에서도 일을 했고 구청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도시의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지방도시하고는 좀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군, 군은 광역이잖아요. 네네. 넓잖아요. 네. 서울시보다 더 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교통 이런 인프라 문제를 시군 군수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지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바꿨잖아요. 네네. 서울시장은 촥 해가지고 버스 중앙철도에 버스 체제 개편, 뭐 환승 프리 뭐 이런 걸 나갔는데 경기도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야, 왜 저렇게 안 되나? 그랬더니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더라고요. 네네. 나머지는 다 수십 군데 되는 시장 군수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구조상에는 그 다른 것이 나는 당연한 것 같고요. 어쩌면 뭐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불만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구별로 생활권이 구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서울시라는 큰 범위 내에서의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뭐 누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도 인식 안 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에만 내가 서초구민, 내가 중구민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무도 그 구획을 져서 서울시의 업무를 남겨주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이제 그걸 협치를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이냐. 한목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달리하고 아니면 통합적인 어느 미션이나 행정 뭐 목표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각자 한목적적이고 윈윈적인 이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틀 자체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지방 시군하고. 그래서 저는 지켜볼 때 광역단체장의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어떤 정파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어디는 제끼고 어디만 하고 이런 게 문제죠. 구조적인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낙후 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그걸 또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치단체장에만 딱 맡겨놓으면 되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구조 범위 내에서 협치를 가장 원활하게 또 공정하게 끌어가는 것이 지금 숙제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복지와 각 구청과 관계된 어떤 그런 좀 예산 부분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하는 뭐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 주문을 계시더라고요. 많이 해요. 하는데 한계가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봉구하고 아니면 노원구 쪽이 세수하고 뭐 우리 중구나 강남구나 서초하고 세수 기반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획일적으로 뭐 저 자주세원을 갖다가 확 풀어가지고는 또 뭐 그나마 우리가 막 줄였잖아요. 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3분의 1 자주세원 구세를 3분의 1을 시로 가져가서 다른 거에 논하죠. 그래 지금 불량자치단체가 됐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획일적으로 풀어주면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별 실익이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노원구나 강남구나 중구나 이렇게 보면은 자립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 재정 충족도라고 해가지고 노원구를 이끌어가는데 재원이 얼만큼 필요하냐.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이 필요하다. 복지거리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주세원은 1,500억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나머지 3, 4천억을 다 지원을 합니다. 일반 교부금으로 다 줘요. 우리 같은 데는 거의 교부금을 안 주고. 그 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각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낮다는 이런 뭐랄까 긍지를 좀 흐트리는 건 있지만은 재정 문제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채워준다 이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받아간 1년에 매년 600억을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이 서울시 재원만 줄어든 거예요, 그만치. 어차피 서울시에서 채워줘야 되는 건데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다 채워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는 저는요, 뭐 물론 다르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뭐 자주세원이 많은 데는 뭐 저 시세의 구분을 뭐 시세하고 구세하고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게 뭐 의외로 그러니까는 뭐 사실 기분 문제일 수도 있네요. 전 기분 그게. 문제지 지금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하도 우리 광진구청장님이 막 울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뭐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저기 서울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명제는 제가 옛날에 봤잖아요.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국민을 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가다가 보는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들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받아 적어야 되고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임명직이면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를 자꾸 바라봐야 되거든. 서울시의 뭐 시장의 동향이 어떻고. 그래서 저는 이 자치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선출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을 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도 그렇게 뭐 갈등이 많아요. 아, 당의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기 정당 추천 공천제를 없애는 게 좋겠다. 이게 뭐 구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지 뭐 그 갈등이 많아요. 네, 뭐 좀 잘 나가면 또 막 안 해줄라 하고. 근데 사실 동네 일에 무슨 뭐 정치적인 이슈가 맞습니다. 있냐고요. 그거 정말 그건 맞는 말씀 우리 같아요. 동네 일하는데 뭘 그렇게 뭐 당이 무슨 그런데 그게 얽매예요 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예. 그러니까는 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 구의원도 공천하지 말고 시의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시장까지는. 예, 예. 근데 거기는 모르지만 기초는 그야말로 동네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좀 경청해서 우리 저 지도부가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네, 네. 뭐 개인의 거취에 관한 질문을 여쭤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좋은 좀 지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봤거든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켜봤고 구청장 돼서도 지켜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 군수 공천 또 지방 의원 공천하는 과정에 보면요. 네. 쉽게 말해서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데 비슷한데 네. 완전 갑이에요. 갑. 아, 우리 당이요? 예. 아주 또 그것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오면 또 배척해. 네, 네. 아, 오히려. 오히려. 예,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봐서 뭐 자기한테 잘하거나 뭐 한 사람들을 위주로 네. 하다 보니까 인재가 안 모이는 거예요. 인재가 안 보인다. 예. 그렇게 하고 인재를 당협 단위로 발굴하니까 없는 거예요. 당협 단위. 없잖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내겠어. 예, 예. 이것을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모셔와야 됩니다. 네.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물론 지역에서도 지역 당협에서도 이 의견도 받고 네. 아니면 적어도 시당 차원에서 그 사람 말고 또 없느냐. 네. 옛날에 거기에 연이 있었던 사람이 없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서 행정부서에 장관을 했던 사람 없느냐.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경쟁력이 아니면 기업에서 정말 이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연이 있냐. 네. 아 중구에 있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어디 광진구에 뭐 그래도 뭐 몇십 년 살았다든지 네. 이런 거 있으면은 경쟁력을 거꾸로 봐서 그런 사람을 미리미리 네.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표 찍어달라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2달 전에 경선 조건위로 갔는데 네. 정말 아, 경선까지 하셨습니까? 경선했어요. 가서 한 달 이렇게 만에 훌륭한 분을 세상에. 한 달 만에 경선하고 또 두 달째 아, 예, 될 예. 때 이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네.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예. 수도권에 저 혼자뿐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요번 이제 새 지도부 생겼으니까 네. 내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인재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인재 발굴하고 인재 풀이 풀이 있어야 중요하다. 돼요. 아, 정말 맞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예. 시도를 몇 번 해보니까 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면 예, 예. 이 인재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정말 집중을 해야 내년도 뭐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겠나. 네.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은 이렇게 좋은 지역은 너무너무 훌륭한 후보들이 7명씩, 8명씩 나오고요. 우리 강북의 좀 어려운 지역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진짜 우리가 후보로 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풀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뽑아서 좀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뭐 첫 번째는 뭐 경우에 따라 선촉을 하더라도 또 다른 데 있으면 사람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을 네. 배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첩경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정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적반하장 시청자 잘 하셨습니까? 오늘 특히 적반하장은 그동안 우리 적반하장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발전시켜 오시고 그래서 오늘의 적반하장을 만들었던 유여애 교수님께서 최고위원이 돼서 금이환영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참으로 의미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장의 사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3일 연합뉴스에 선명하게 찍힌 사진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유시민 전 의원, 심상정, 노회찬, 그죠? 그리고 종북 세력으로 평가받아 당이 해체된 이정희 의원까지 전 의원이죠. 나란히 앉아서 정권 교체와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벌인 사진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한미 FTA를 맺으면 금세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금 여당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MB정부가 맺었던 한미 FTA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는 협약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반대하셨던 분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 FTA,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토록 반대했던 분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거 잘못됐다라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7월 4일 적반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비워둘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무를 맡아달라는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에 굉장히 당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추스려 나가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을 하시면서 당협위원장까지 겸임을 하시면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실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독배를 굳이 안 마시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맡아주신 걸 보면 정말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7년째 이제 구청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이 2011년 나경원 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이 거의 들락날락 없다시피 했었어요. 한참 또 중구는 오래 비었었죠. 거의 비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상욱 위원이 오면서 이제 그 세워졌다가 또 가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원들의 그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소속감도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공정한 중립과 이런 룰 하에서 당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당원들에 대한 화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구랑 성동을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홍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같으신 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당협위원장까지 겸직을 하시고 더군다나 중구구청장이신데 성동구 일부 지역까지 지금 당협위원장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 플러스 지역까지도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으로 와서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 잘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잘 아니까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가는 거고 당협위원장에 걸맞는 뭐 이렇게 뭐 의전이나 이런 거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혀 저는 구청장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거기 구시의원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고요. 어떤 때 보면 조금 민망할 때도 있어요. 구청장이 저렇게 행사를 하는데 가서 또 저도 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늘 그러죠. 내가 구청장 모시는데 여기뿐이라고. 그러니까 또 재밌게 지냅니다. 아무튼 뭐 거듭 당이 어려울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지역 조직 잘 챙겨주셔서 정말 지도부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네.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바람 또는 기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한마디로 뭐 달라질게요라는 어제 이제 슬로건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가요? 뭐 마누라하고 뭐 빼놓고 다 자식 바꾸자고 빼놓고 다 그러는데 바꾸자고요. 네. 정말 그런 자세로 네. 정말 우리 새 지도부가 정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네. 뭔가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진솔한 네. 이런 정책과 또 우리의 뭐 각종 행위 또 우리는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그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번 새 지도부에 대해서 물론 기대 어린 시각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결국은 TK 중심의 정당에서 예. 못 벗어났다. 이거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청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 5분, 그중에 또 강북에서는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구청장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멋지게 잘생긴 저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중구청장을 2번째로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식입니다. 네. 조금 더 소개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구청장 되기 전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평생 공직자로 있으면서 뉴타운 또 구획장의 신도시 또 지하철 건설 또 뭐 도로 계획 뭐 이런 갖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 2부 시장으로서 2년 반을 하면서 DDP,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등등 네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서울시를 위해서 사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시네요. 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 구청장님 같으신 분들이 오히려 뭐 서울시장을 도전해보는 또 그런 멋진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뭐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구청장은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 이슈인데 이번에 당협위원장까지 같이 맡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겸임하는 예가 드문데 같이 맡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구 성동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네.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셨다가 지난 3월 달에 바른정당으로 나가신 지상욱 의원이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모두 25개의 구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구청장님이 몇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5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초구의 조은희, 송파구의 박준희, 그리고 강남구의 신현희 이렇게 3희 자매가 바로 강남구, 우리의 표밭인 강남 3구의 여성 3분의 구청장이시고요. 강북에 겨우 2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중랑의 나진구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의 구청장이신 최창식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그 세월호의 광풍이 불면서 사실은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더 많이 구청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강남도 아닌 강북에서 당선된 분이시니까 얼마나 정말 구청의 일을 제대로 잘 해오셨으면 그 모진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티고 재선의 구청장이 되셨겠습니까? 우리 최창식 중구 구청장님, 지금은 중구 성동의
또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를 관할하는 구청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로도 유명하시다 그러던데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좀 뭐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가난하셔서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시는 거 뭐 아니십니까? 그런 것도 조금 예. 네. 뭐 사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25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계시고 또 보람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으신가요? 뭐 보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당원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아, 예. 이제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당원들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고 그래 간격이 없어진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좀 어려운 건 역시 성동을이라 하지만은 성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중구청 행사도 모두 다녀야 되고 네. 성동 행사도 또 가야 되는. 그러시네요. 특히 주말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성동을 지역에 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좀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뭔가는 좀 지리적으로도 중구 성동을 이런 것도 있지만 종전에도 이제 그렇게 소속감이 좀 적었던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빡빡한 이런 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긴장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견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네. 뭐 요즘 저희 구 예산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예. 그 민주당, 국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예. 그런 바람에 아주 요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어렵다고 해서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또. 아니 판떡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뭐 중구에서야 행사할 때 구청장님이시니까는 뭐 의전이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동구에 가면은 이게 구청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성동구청장이랑 친하실 텐데도 막상 거기에 이제 가면은 당협위원장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의전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성동구청장이 불편할까봐 아, 예. 저는 당협위원장 되자마자 1차로 성동구청을 방문했어요. 예. 내가